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술, 과연 얼마나 위험할까? 우리는 일상에서 술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술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일환으로 혹은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으로 흔히 마시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술이 단순히 즐길 거리만이 아니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간은 술이 몸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영향을 받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과음이 반복될수록 간은 점점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렇다면 술을 맨날 마시면 특히 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간의 기능은 어떻게 변화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술과 간의 관계, 그리고 술을 자주 마시는 것의 건강적 위험성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도 강조하는 간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술이 간에 미치는 영향. 간은 우리의 몸에서 소화, 해독, 에너지 저장, 영양소 분해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으로 불리기도 하죠. 그렇다면 술이 간에 들어갔을 때 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알코올 대사 과정. 술을 마시면 알코올은 간에 의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로 변환됩니다.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간에 매우 유해한 물질로 고농도로 축적될 경우 간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아세트알데히드는 간의 해독 기능을 방해하고 지방 축적을 초래하여 간의 건강을 더욱 위협하게 만듭니다. 술을 자주 마시면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간은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간이 점차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간 기능이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도 합니다. 간염. 알코올이 지속적으로 간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면 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염은 간세포의 염증으로 간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면 알코올성 간염의 위험이 커지며 이는 간 경화와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간경화. 간경화는 간의 세포가 손상되고 섬유화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간경화가 진행되면 간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며 결국 간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코올성 간경화는 술을 과도하게 섭취한 결과로 발생하는데 이는 알코올에 의한 지속적인 간 손상이 주요 원인입니다. 간암. 술을 자주 마시면 간의 간암이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간경화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술을 지속적으로 마시면 간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간암은 초기에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어렵지만 알코올과 간염이 결합되면 위험이 급증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간에 미치는 술의 영향, 얼마나 위험할까? 술을 자주 마시면 간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초기에는 간이 자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과도한 음주가 지속되면 결국 간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술을 계속해서 마셨을 때 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본 것입니다. 간 기능 저하. 술은 간에 부담을 주어 간 효소의 수치를 높이고 간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방간에서 알코올성 간염을 거쳐 간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경화는 간의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간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간이 더 이상 해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면역력 저하. 간은 해독 기능 외에도 면역 기능을 수행합니다. 간이 손상되면 면역 기능도 떨어져 감염에 취약해지고 병원균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알코올은 면역 시스템을 억제하며 특히 장기적으로 간이 손상된 경우 면역력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과 영양소 결핍. 간은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등 여러 중요한 영양소를 저장하고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의 기능이 저하되어 영양소 흡수와 저장이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비타민 B군, 비타민 A, 칼슘 등의 결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의 피로, 근육 약화, 면역력 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체중 증가. 술은 고칼로리 음료입니다. 특히 알코올은 지방 연소를 방해하고 그 결과 지방 축적이 증가합니다. 알코올이 간에 영향을 미치면 지방간이 발생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체중 증가와 비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실 때 간을 보호하는 방법. 술을 마실 때 간을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술을 마시는 것이 간에 미치는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적당한 음주. 술을 마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한 음주입니다. 음주를 할 때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한두 잔으로 제한하고 알코올을 끊는 날을 두는 것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간 보호 음식을 섭취. 술을 마시기 전으로 간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녹차나 강황에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어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 술을 마신 후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은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셔서 간을 해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 건강 체크. 술을 자주 마신다면 주기적으로 간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 효소 수치나 간 기능을 체크하여 미리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술과 간 건강 장기적인 위험. 술을 장기적으로 자주 마시게 되면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신체 건강에 전반적으로 퍼집니다.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들은 간질환 외에도 다른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음주가 우리의 간과 신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위험 요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간 기능 저하와 합병증. 술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간의 해독 능력이 점차 떨어집니다. 간은 술을 해독하는 기능 외에도 체내에 있는 독소나 불필요한 물질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술을 지속적으로 과음하면 간의 해독 기능이 느려지거나 손상되어 결국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고 염증과 세포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간경화와 같은 만성 간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경화는 결국 간부전을 유발하며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알코올성 간염이나 간암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지방간의 증가. 술을 자주 마시면 지방간이라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술을 통해 알코올성 지방이 간에 축적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초기에는 큰 증상이 없지만 점점 간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간을 부풀게 하고 간 기능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술을 계속 마시면 간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간암의 위험. 간경화나 간염이 만성적으로 지속될 경우 결국 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코올은 간세포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DNA 변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알코올과 간염이 결합된 상태에서는 간암 발생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만약 간경화가 있거나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술을 자주 마시면 간암 발병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간을 보호하는 방법. 간을 보호하려면 적절한 음주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음은 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지만 적당한 음주는 간 건강을 크게 해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면서 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후 간 해독 돕는 음식 섭취. 술을 마신 뒤에는 간의 해독을 돕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레몬과 생강은 간을 디톡스하고 항염증 효과를 제공하는 데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귤이나 키위도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간의 해독 과정을 돕고 알코올로 인한 독소를 빠르게 제거하는 데 유효합니다. 간 해독, 음료 섭취. 간을 보호하고 해독을 돕는 음료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간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트 주스나 민들레 뿌리 차는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하고 간의 지방 축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분 보충. 술을 마시게 되면 체내에서 탈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간이 해독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기 전과 후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물을 자주 마셔주면 알코올이 체내에서 빠르게 배출되며 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음주량을 줄이고 주기적인 음주 휴식. 술을 자주 마시지만 음주량을 줄이거나 일주일에 일정한 휴식일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후 간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간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음주를 쉬는 것만으로도 간은 회복력을 높이고 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간 기능 검진 받기.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을 자주 마신다면 간 효소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간이 이미 손상되었는지 혹은 지방간이나 간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간 건강을 체크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큰 질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술과 간 건강 장기적인 위험. 술을 장기적으로 자주 마시게 되면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신체 건강에 전반적으로 퍼집니다.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들은 간질환 외에도 다른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음주가 우리의 간과 신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위험 요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간 기능 저하와 합병증. 술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간의 해독 능력이 점차 떨어집니다. 간은 술을 해독하는 기능 외에도 체내에 있는 독소나 불필요한 물질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술을 지속적으로 과음하면 간의 해독 기능이 느려지거나 손상되어 결국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고 염증과 세포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간경화와 같은 만성 간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경화는 결국 간부전을 유발하며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알코올성 간염이나 간암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지방간의 증가. 술을 자주 마시면 지방간이라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술을 통해 알코올성 지방이 간에 축적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초기에는 큰 증상이 없지만 점점 간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간을 부풀게 하고 간 기능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술을 계속 마시면 간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간암의 위험, 간경화나 간염이 만성적으로 지속될 경우 결국 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코올은 간세포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DNA 변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알코올과 간염이 결합된 상태에서는 간암 발생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만약 간경화가 있거나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술을 자주 마시면 간암 발병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간을 보호하는 방법. 간을 보호하려면 적절한 음주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음은 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지만 적당한 음주는 간 건강을 크게 해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면서 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후 간 해독 돕는 음식 섭취. 술을 마신 뒤에는 간의 해독을 돕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레몬과 생강은 간을 디톡스하고 항염증 효과를 제공하는 데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귤이나 키위도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간의 해독 과정을 돕고 알코올로 인한 독소를 빠르게 제거하는 데 유효합니다. 간 해독, 음료 섭취. 간을 보호하고 해독을 돕는 음료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간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트 주스나 민들레 뿌리 차는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하고 간의 지방 축적을 방지하는 데 수분 보충. 술을 마시게 되면 체내에서 탈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간이 해독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기 전과 후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물을 자주 마셔주면 알코올이 체내에서 빠르게 배출되며 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4점, 음주량을 줄이고 주기적인 음주 휴식. 술을 자주 마시지만 음주량을 줄이거나 일주일에 일정한 휴식일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후 간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간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음주를 쉬는 것만으로도 간은 회복력을 높이고 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5점, 간 기능 검진 받기.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을 자주 마신다면 간 효소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간이 이미 손상되었는지 혹은 지방간이나 간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간 건강을 체크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큰 질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술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술을 자주 마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해소나 사회적 모임에서의 분위기를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 건강을 위해서는 습관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술을 줄이거나 음주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체 음료 찾기. 술을 자주 마시던 사람이라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처음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술 대신 마실 수 있는 대체 음료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무알콜 맥주나 허브차는 술을 대신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산수에 레몬을 추가하거나 청포도 주스와 같은 상큼한 음료를 마시면 술을 마시는 기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음주 목표 설정. 술을 완전히 끊는 것이 힘든 경우 적당한 음주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주 12회만 술을 마시거나 한 번에 마시는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횟수와 양을 줄여나가면 간에 주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점차적으로 술에 의존하지 않는 생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음주 후 충분한 휴식. 술을 마신 후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취 해소와 간 회복을 돕기 위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해줘야 합니다. 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마시면서 수분을 보충하고 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시간을 두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을 피하고 간 해독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회적 모임에서의 음주 조절.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모임에서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를 조절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실 때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번갈아 가며 마시거나 친구들에게 미리 음주 제한을 요청하여 술의 양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심한 뒤에는 그 모임에서 대체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점, 알코올에 대한 인식 변화. 술을 마시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술이 주는 단기적 즐거움과 장기적 건강 문제를 제대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을 줄이는 데 있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위해서는 술을 마실 때의 기분과 그 후의 영향을 잘 떠올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자주 마시면서 느끼는 피로감, 체중 증가, 스트레스 등 여러 증상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를 줄이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술을 줄였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 술을 줄이거나 끊은 뒤 건강 상태에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요? 술을 자주 마시지 않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변화들을 알게 되면 음주를 조절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간 기능 회복, 술을 줄이면 간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간은 해독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술을 자주 마시지 않으면 간의 부담이 줄어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간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을 끊은 후 간의 효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간 질환의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체중 감소, 술은 칼로리가 매우 높은 음료입니다. 술을 자주 마시면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가 이루어지며 그로 인해 체중 증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술을 줄이면 체중 감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술에 포함된 당분과 탄수화물이 체내에서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건강한 몸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 개선, 술은 수분 부족을 유발하고 독소를 축적시킵니다. 이로 인해 피부가 칙칙해지고 주름이나 여드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술을 줄이면 수분 공급과 체내 독소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피부 건강이 개선됩니다. 술을 끊고 나면 피부톤이 밝아지고 피부 결이 고르고 보습력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 안정, 술을 마시고 난 후에는 피로감이나 우울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줄이면 정신적인 안정감이 높아집니다. 술을 줄이거나 끊은 뒤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질이 좋아져 깊은 잠을 자게 되어 피로 회복도 빨라집니다. 면역력 향상, 술은 면역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술을 마시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기나 다른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줄이면 면역력이 회복되며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향상됩니다. 이는 특히 겨울철에 유용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술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술을 자주 마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해소나 사회적 모임에서의 분위기를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 건강을 위해서는 습관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술을 줄이거나 음주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체 음료 찾기. 술을 자주 마시던 사람이라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처음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술 대신 마실 수 있는 대체 음료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무알콜 맥주나 허브차는 술을 대신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산수에 레몬을 추가하거나 청포도 주스와 같은 상큼한 음료를 마시면 술을 마시는 기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음주 목표 설정. 술을 완전히 끊는 것이 힘든 경우 적당한 음주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주 10회만 술을 마시거나 한 번에 마시는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횟수와 양을 줄여나가면 간에 주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점차적으로 술에 의존하지 않는 생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